계속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미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미분에 대한 기본 공식이 있어요. t의 n승을 미분하면 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분의 기호는 뭐 이렇게 점을 찍거나 합니다. 그럼 이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n의 t의 n-1승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x의 자승을 미분하면 이렇게 하죠. 그러면 2가 그대로 내려오고요.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x의 2-1승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2x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에 대한 기본 식이에요. 이게 기본 공식인데 이거는 이제 뭐 수학책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미분 공식만 검색해도 되게 많이 나오는 공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수함수에 대한 미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식이에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전압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방법이 없어요. 미분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다르게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쉽게 가는 방법이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L의 단자 전압에 대한 기본식은 전자유도 법칙에서 L, dt, di죠. 요거에 대한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구하라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공식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i를 이 지수함수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다 i를 대입하게 되면 VL이라고 하는 것은 L이 2고 dt분의 d에 i가 20에 이게 마이너스 2t죠. 이런 형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20은 상수니까 2 곱하기 20이 되고 dt의 d에 2의 마이너스 2t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구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수함수의 미분이죠. 지수함수를 미분한다. 즉 2의 at를 얘를 미분하는 거예요.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수의 요 t 앞에 있는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요. 그 지수가 내려오고 지수는 불변이에요. 적분하면 분의 1로 내려오고 지수는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미적분을 하게 되면 이 지수의 값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2에 20에 요 마이너스 2가 내려오는 거예요. 요 dt 앞으로 이 지수 앞으로 그러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리고 지수는 불변이에요. 그게 지수 함수에 대한 미분 공식이에요.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얘가 얼마죠? 마이너스 80에 2에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요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뭐 미분을 해라 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 정도면 충분해요. 뭐 더 복잡한 거는 안 하셔도 관계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이야기에 L 양단의 단자 전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거. 그래서 이 급격히 변화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도 그 식에서 유도된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요거를 기억하세요.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단자 전압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자 전압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러면 이렇게 돼요. 다음에 유기되는 기전력이에요.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또 달라요. 단자 전압은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는데 기전력은 전자유도 법칙이고요. 렌츠, 페러데이, 노이만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기전력을 이야기할 땐 E라고 얘기하고요. 마이너스가 붙고요. L, dt분의 di예요. 그러니까 기전력은 마이너스가 붙어요. 반대 방향으로 유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자 전압은 그냥 전류가 흘렀을 때 나타나는 전압이에요. 그래서 기전력에 대한 식하고 단자 전압에 대한 식은 구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기전력이 왜 마이너스가 되나요? 라고 하면 그건 전자유도 법칙인데 요거는 이제 자기학에서 우리가 좀 더 심화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어쨌든 기전력의 파형은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 기전력은 마이너스 L dt분의 di예요. 반대 방향으로 기전력을 유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좀 설명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영상을 보면서 이러한 코일에다가 여기다가 검유계를 연결했었죠. 검유계를 연결하고 검유계 바늘이 좌우측으로 움직이는 걸 봤는데요. 근데 이거예요. 여기서 N극을 밀어 넣게 되면 N극의 자속이 이렇게 밀어 들어가겠죠. 이렇게 밀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코일은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코일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속이 있어요. 원자속. 원래 자속이 있어요. 이것을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플러스 델타 파이만큼에 대한 자속을 증가시켜주면 코일은 스스로가 자속을 만들어서 이 플러스 델타 파이를 반대로 플러스 델타 파이하고 반대로 자속을 만들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델타 파이를 만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상쇄시키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전자유도 법칙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마이너스 델타 파이를 만든다는 것은 증가하는 방향의 반대죠.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거예요.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델타 파이를 만들기 위한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유도 기전력이라 불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전자유도 법칙이에요. 실제 여러분들 이거 실험 영상도 보셨잖아요. 그 이론이에요. 그래서 넣었다 뺐다 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자속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하면서 바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야기하느냐? 잘 보세요.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전류의 변화가 있어야 뭐가 생긴다? 기전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전류의 변화가 있어야. 그런데 지금 요 구간이나 요 구간은 전류의 변화가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류가 DI가 제로예요. 여기서도 전류 DI가 제로예요. I는 물론 10A지만 변화량이 생기질 않았죠. 이때는 기전력이 0V예요. 0V. 이때는 기전력이 0V예요. 여기도 0V, 이런 식으로 0V가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0V가 돼야 돼요. 여기는 기전력이 다음 몇 볼트예요? 0V. 기전력을 만들지를 않아요. 그리고 얘가 전류가 변화가 생기죠. 요 구간 1초에서 3초 동안에 전류가 변화가 생기는데 변화가 얼마가 생겨요? DI가 2A만큼 생겨요. 2A가 아니라 10A만큼 생겨요. 2초 동안에 10A만큼 생기죠. 그럼 그때는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거야. 얼마가 만들어지느냐? 마이너스 인덕터는 1이 되겠죠. 1N2에다가 시간이 2초 동안에 10A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요걸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5V가 생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V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답 아니죠? 플러스죠? 마이너스 5인데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5가 생기는 이러한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구하라.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렇게 문제를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런 거예요. 시료값이 이거고 주파수가 이거예요. 그랬을 때 시료 전류를 구하라 그러죠.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것은 X죠. 2파이 주파수 60에 0.1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오음이 되어지면 전류 I는 어떻게 돼요? 오음분의 볼트라고 하는 것은 오음의 법칙에 대한 기본이죠. 그 오음 값이 얼마라고요? 2파이 주파수 60에 0.1이라는 거죠. 그리고 볼트는 얼마예요? 시료값이 100볼트예요. 그럼 얘는 무슨 전류가 돼요? 여기다가 시료를 대입했기 때문에 요 값은 무슨 값이 돼요? 시료값이 되겠죠. 따라서 이걸 계산하면 2.65A라는 시료 전류를 구해낼 수가 있죠. 이런 문제들의 가장 기본은
바로 뭐죠? 오음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음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그 오음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리액턴스라고 하는 겁니다. 리액턴스. 인덕턴스가 주어졌을 때 리액턴스를 계산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이야기. 이 리액턴스를 하셔야 돼요. 리액턴스 항상 기본입니다. 다음 기울기는 뭐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인덕턴스 L에 대한 기울기예요. 밑변이 I고 높이가 파이죠. 그러니까 I분의 파이가 뭐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L이에요. L. 이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전자유도 법칙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자유도 법칙은 L dt분의 di고요. 이것은 n dt분의 d파이하고 같아요. 자속수로 표현하기도 하고 전류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 미분 기호를 서로 약분해버리면 이게 남죠. li는 n파이만 남죠. 그래서 l은 i분의 파이가 돼요. n은 권횟수, 횟수, 감은 횟수니까 이거는 권수죠. 권수. 몇 번 감았느냐를 얘기하는 거니까 한 번 감으면 n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기울기가 되는 것은 인덕턴스 L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그래요. 전자유도 법칙. 요거는 기본 개념입니다. 이 전자유도 법칙. 그걸 좀 기억하시고 계시면 쉬워져요. 자, 이해되겠죠? 요거는 이제 자기학을 좀 배우면 훨씬 더 간단해지니까 그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학 시간에 공부 다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C만의 회로죠. 이게 주어져요. 그리고 오메가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죠? 오메가 C분의 1 오음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겠죠. 이 X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랬을 때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이 이야기잖아요. 그럼 요거는 J가 여기 붙죠. 이거는 그래서 마이너스 J가 되죠. J분의 1은 마이너스 J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용량성 리액턴스를 구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미분으로 풀었죠. 여기 있는 미분으로 풀 필요가 없고요. 미분으로 절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걸 구하게 되면 결국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이 X, 즉 J의 오메가 C분의 1이 되겠죠. 거기에 요거 EM의 사인의 오메가 T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곱해보면 J 오메가 C의 EM의 사인의 오메가 T가 되고요. 요 J라고 하는 것은 90도라고 하는 거라고 얘기해 드렸죠. 그러니까 J를 90도로 환산하면 오메가 C EM의 뭐가 돼요?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90도. 이러한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J가 90도니까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여기서 답을 찾아보면 90도인데 사인이니까 코사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인에 90도 앞선 것을 우리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90도 뒤진 것은 답이 안 되겠고요. 요거는 아니죠. 요거는 식 자체가 틀렸죠. 그러니까 C에 대해서 흐르는 전류를 뭐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 C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저항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죠. 여기가 R1, R2면 얘는 단위가 오음이죠. 오음이니까 여기에 대한 합성 저항을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R1 더하기 R2로 구하죠. 오음이죠. 근데 C는 오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오음하고는 C는 반비례 관계가 있죠.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도 자기학에서 배우는 이야기지만 이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할 때 또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할 때의 몇 배인가? 그러니까 직렬로 연결할 때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 이 직렬로 연결할 때는 C는 그냥 더해주는 게 아니에요. 저항하고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C1, C2가 되면 이 C는 저항의 병렬 연결처럼 구해요. 그러니까 C1 더하기 C2분의 C1, C2가 돼요. 그러니까 똑같다라고 하면 20분의 C제곱이죠. 그러니 얘가 어떻게 돼요? 2분의 C가 되겠죠.
약분돼 버리니까 똑같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저항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면 되냐면 리액턴스 X에서 오hm 값은 반비례하잖아요. 콘덴서하고 정전 용량하고 오hm 값이 정전 용량하고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병렬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C는 더해주는 거예요. C1, C2. 그러니까 2C가 되겠죠. 따라서 직렬일 때의 몇 배냐? 직렬일 때의 몇 배냐? 직렬이 기준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4배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직렬은 2분의 1이고 병렬은 2C니까 4배 차이가 나죠. 별 얘기 안 해요? 자, 이 이야기도 자기하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이니까 합성 저항 구하듯이 합성 정전 용량도 구할 수 있어야 되니까 문제를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이만큼이 된대요. 두 가지가 있죠. 유도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 그때 각각의 인덕턴스하고 정전 용량을 구하래요. 리액턴스가 3일 때 인덕턴스, 리액턴스가 3일 때 C, 정전 용량의 두 가지를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유도 리액턴스니까 2파이 주파수 F L이 되겠죠. 얘가 3이 되는 거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2파이 주파수 60 FC분의 1이죠. C가 얼마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예요? 3이 되겠죠. 두 가지 경우를 구하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 그래서 여기서 L값 구하고 여기서 C값 구하면 돼요. 여기서 L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L은 이항하면 되겠죠. 요거 이항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3, 2파이 60이 되겠죠. 요거예요. 요걸 계산하니까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요거는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즉 8mm 했니죠. 8mm 했니.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8mm 했니. 그럼 요것만 구해도 답은 8mm 했니. 요거가 답이에요. 요것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요거하고 요거 위치 바꿔주면 되죠. 이항 정리예요. C만 이항하는 거죠. 그럼 여기 3C가 될 거고 3을 이항하면 밑으로 내려오겠죠. 곱하기는 나누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C는 어떻게 돼요? 이항 정리하면 2파이 60의 3분의 1이 되겠죠. 요걸 계산하니까 880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6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880 마이크로파라드가 되겠죠. 요거는 880 마이크로파라드 8mm 했니. 이렇게 두 가지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액턴스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덕턴스는 2파이 FL이라는 거고 정전 용량은 2파이 FC분의 1이라고 하는 거죠. 이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되죠? 우리가 C만의 회로, 다음에 L만의 회로 각각 계산했던 거 생각나시죠? 그 개념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면 돼요.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C만의 회로인데 100V 60Hz 전압을 가했더니 60mA가 흘렀어요. C는 얼마냐요? 그러면 C는 얼마인지는 우리는 지금 현재 모르고요. 그지만은 전류는 이만큼이 흘렀다는 거하고 전압은 이만큼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X는 얼마냐 이거예요. ohm은 I분의 볼트라고 하는 건 우리 알죠. 암페어분의. 그러니까 100V에다가 60ml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요거를 계산기 눌러줘요. 자, 지금부터 이런 계산기 못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일일이 전에 다 하나씩 이런 단추 누르는 거 만들어줬고 분수 누르는 거 알려줬으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계산기 못 눌러요? 눌러요. 충분히 누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얘가 1.66 곱하기 10의 3승이 나와요. 1.66 10의 3승이 나와요. 이게 ohm이거든요. 근데 이 ohm은 C만의 회로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얘가 ohm인데 C만의 회로에서는 뭐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 값이 오메가 C분의 1, 즉 2파이 F, 주파수가 60Hz라 그랬죠? C분의 1과 같다라고 이야기가 될 거고요.
여기서 우리는 C 값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요거 이항하면 되겠죠. 요거하고 자리 바꿔주는 거죠. 이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파이에 60에 자, 여기는 뭐가 와요? 1.66에 10의 3승이 되겠죠. 1.66에 10의 3승 분의 1이 되는 거죠. 요거를 계산기 그대로 눌러주면 얼마 나올까요? 요게 C값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계산하면은 1.59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와요. 그래서 1.59 마이크로파라드. 이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마이크로죠? 마이크로파라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답은 뭐가 돼요? 얘가 되겠죠. 정리되죠? 자, 이런 종류들 문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야 돼요. 자, 그냥 간단한 거예요. 리액턴스 X에 대한 개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했을 때 L에서 급격히 변화할 수 없는 게 있고 C에서 급격히 변화할 수 없는 게 있었다라고 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찾으시면 돼요. 코일에선 전류를 급격히 변화할 수 없고 콘덴서에서는 전압을 급격히 변화할 수 없다. 요거는 우리가 전자유도 법칙에 대한 식 요거 기억하면 되겠죠. 요거 지난 시간에 1번 문제에 얘기했던 겁니다. 기억나죠? 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요 3마이크로파라드의 커피인시던스는 55옴의 용량 리액턴스를 사용하면 주파수가 얼마가 되겠는가 물어봐요. 공식 그대로 쓰세요. 리액턴스 X는 어떻게 되죠? 2파이 F C분의 1이잖아요. 이거는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제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 대입하면 리액턴스가 50이라 그랬어요. 3마이크로라고 그랬죠. 주파수는 몰라요. 2파이 주파수는 몰라요. 근데 C 값이 얼마야? 3 곱하기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요 F만 찾으면 되겠죠. 자, 이항하면 돼요. F 이항하면 곱하기가 될 거고 곱하기 이항하면 나누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F만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2파이 다음에 어떻게 돼요? 50에 다음에 3마이크로 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분의 1이죠. 요게 될 거예요. 따라서 요걸 계산해 보니까 얘가 얼마 나와요? 1.06에 곱하기 10에 3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정리가 되죠. 그냥 리액턴스 X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리액턴스 X를 아느냐, 리액턴스 X를 모르느냐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게 회로 해석을 할 때 리액턴스 X를 구해야 된다. 그때 리액턴스는 유도 리액턴스가 있고 용량 리액턴스가 있는데 코일은 유도 리액턴스다. 콘덴서는 용량 리액턴스다. 그래서 코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X는 2파이 FL이다. 콘덴서는 X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2파이 FC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 유도 리액턴스는 비례하고요. 용량 리액턴스는 반비례하죠.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묻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모르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반드시 미분이나 적분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이러한 리액턴스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별다른 얘기 아니에요. 저항이 있고요. 이런 인덕턴스가 있어요. 그럼 얘도 오음으로 바뀌겠죠. 얘도 얼마인지 모르지만 오음으로 바뀔 거예요. 그럼 주파수에 의한 2파이 FL에 의한 값이 될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뭐 60Hz라고 그런다면 얘는 2파이의 주파수 60에 1이 되겠죠. 이만큼의 오음으로 바뀔 거예요. 그것이 직렬로 연결되면 요거를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임피던스 Z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임피던스 Z예요. 그러면 이러한 임피던스 회로에서 인덕턴스가 있으니까요.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의 위상은 빠를까요? 늦을까요? 자, 코일이에요.
코일의 경우에 전류의 위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빠를까요? 늦을까요? 코일이에요, 코일. 당연히 늦죠? 늦어요. 근데 순수한 코일이면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없어요. 순수한 L의 회로예요. L의 회로면, 순수한 L의 회로면 저항이 없어요. 그러면 90도가 당연히 늦다. 이렇게 돼요. 그지만 지금은 얘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크기를 구하면 1의 제곱에 삼각형의 제곱에 각도는 어떻게 되겠죠? 아크 탄젠트 1분의 삼각형이 세타가 되잖아요. 각도가 세타가 되죠. 자, 이와 같이 각도가 세타가 되면 90도가 아니라는 거죠. 90도보다 어떻게 돼? 작아요. 90도는 L만의 회로고요. 임피던스 회로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90도보다는 작은 값. 그러니까 늦기는 늦은데 90도 늦다가 아니라 늦지만 90도보다 작은 값만큼 늦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게 되죠.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예, 간단한 이야기예요. 근데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90도라고 답하면 곤란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해볼 수가 있어요. 쉽죠. 항상 기본에 충실하면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도 한번 볼까요? 코일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저항과 유도 리액턴스가 각각 이만큼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임피던스가 얼마야? 3 플러스 J의 5고요. 얘는 임피던스가 얼마야? 5 플러스 J의 1이죠. 저항과 리액턴스가 각각이라 그랬죠. 그리고 코일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유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용량일 때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용량일 때는 마이너스가 되죠. 서로 반대로 작용하죠. 그게 두 코일이 직렬로 접속했으니까 요게 Z1이고 요게 Z2라면 5ohm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 해줘야 되겠죠. 5ohm이니까 더 해줘야 되겠죠. 즉 직렬로 연결했으니까 전체 Z0는 더 해줘야 돼요. 따라서 얼마예요? 3 플러스 J의 5에다가 더하기 5 플러스 J의 1이죠. 이걸 구하면 계산기 눌러봐도 돼요. 그럼 얘는 8 플러스 J의 6이에요. 실수는 실수끼리 더해지고 허수는 허수끼리 더해지는 거죠. 그게 기본 개념이죠. 계산기 누르면 돼요, 그냥.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를 구하래요. 그러면 전류 I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음분의 볼트니까 볼트는 얼마를 주어졌어요? 100이라고 그랬어요. 오음은 얼마야? 8 플러스 J6이에요. 요거 계산기 그대로 누르면 돼요. 끝. 10에 마이너스 36.87이에요. 계산기 누르면 돼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100에 콤플렉스를 해야겠네요. 8 플러스 J의 6. 이거는 그냥 10에 10부터 2번, 3번 36.87이에요.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나오니까 우리는 크기만을 구하니까 여기 있네요. 크기까지도 구하고 각도까지 구해야 되겠네요. 이걸 답을 찾아낼 수가 있죠. 어려운 건 아니죠. 여기서 이 뜻을 기억해야 돼요. 저항유도죠. 그래서 각각 두 개가 있으니까 3, 5, 5, 1이니까 전체적인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이해가 돼야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100V 전원에 1kW 선풍기를 접속했더니 12A 전류가 흘렀어요. 선풍기의 무효율을 구하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무효율이죠. 즉 무효율은 뭘 구하라? 사인 세타를 구하라 그 얘기거든요. 사인 세타는 나중에 좀 이따 배워야 돼요.
이 4장 문제가 돼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 4장으로 옮겨야 되겠네요. 얘는 어떻게 되냐? 피상전력분의 무효전력의 비를 구하라 이런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그게 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요거는 차후에 4장에서 한번 풀어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3-33번 문제에 있지만 3장 문제가 아니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후 4장으로. 그지만 이제 피상전력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웁니다만은 전압하고 전류를 곱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피상전력을 구해보면 얘는 전압이 얼마예요? 100이고 전류가 얼마예요? 10이죠. 이게 피상전력이에요.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그리고 무효전력이다. 이게 이제 1kW라고 하는 것은 유효전력이거든요. 유효전력이 1000이다. 그러면 이 개념이 돼요. 직각삼각형의 개념이 되고요. 이게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1000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1200이 되는 거예요. 왜? 얘니까. 피상전력이니까. 여기는 1200이에요. 볼트 암페어 VI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P가 되죠.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 이게 무효전력이거든요. 요 길이는 1200의 제곱에 마이너스 1000의 제곱이 돼요. 이거는 무슨 정리에 의해서 그런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무효전력이죠. 그러니까 1200의 제곱에 1000의 제곱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산기 그대로 눌러보면 얘는 0.552가 나오게 돼 있어요. 무효율이다. 그래서 55% 이렇게 답을 구하는 건데 이거는 4장에서 배우면 이해가 돼요. 지금은 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34번 문제인데요. 이거는 요런 전압이 주어지고요. 요런 전류가 주어졌어요. 임피던스를 구하래요. 자, 요거는 볼트, 요거는 암페어, 오음을 구하는 거죠. 오음의 법칙 적용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암페어분의 볼트가 되는 거니까 볼트가 얼마입니까? 볼트는 10에 60도죠. 이건 5에 30도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가 이것만 찾아보면 돼요. 계산기는 금방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찾을 수가 있겠죠. 10에 60도 누르시고요. 다음에 5에 30도 누르시면 되겠죠. 정리가 되죠. 이렇게 해서 계산기 그대로 누르면 얘는 얼마 나옵니까? 루트 3 플러스 1. 그렇죠. 제2의 1입니다. 그래서 루트 3 플러스 제2의 1이 되는 거죠. 이걸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이죠. 뭐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리액턴스에 대한 개념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오음의 법칙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복소수 계산은 계산기로 해주면 돼요. 만약에 계산기가 없다면 요거는 나누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입니까? 5분의 10이니까 2가 되고 요거는 빼기가 돼야 되거든요. 요거는 30도가 되죠. 60-30이니까. 그럼 얘는 다시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2의 코사인의 30도 플러스 제2의 2의 사인의 30도가 돼가지고 요걸 계산하니까 루트 3 요걸 계산하니까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되는데 실제는 우리는 계산기를 활용하니까 그냥 끝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바로 나오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이래서 우리는 쉽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쪽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부를 자꾸 하셔야 돼요. 자, 지금 하는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면 앞에 있는 것들을 복습을 잘 해오신 거예요. 근데 뭐 이거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여기서 다시 리액턴스 얘기해 드릴 수 없고 다시 오음의 법칙을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음의 법칙과 이런 기본적인 리액턴스의 개념, 임피던스의 개념, 또 어드미턴스의 개념 이런 개념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머릿속에 집어넣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머릿속에 안 들어가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죠? 보조기억장치, 즉 메모, 노트에다가 내가 이거 머릿속에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집어넣어줘야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 보세요. 저항이 8이고요. 용량 리액턴스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걸 직렬로 접속했어요. 그러면 얘는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더해주면 되죠. 직렬이니까. 직렬일 땐 더해주라 그랬죠. 오음이면 더해주는 거예요. 뒤집어지면 더해주고 곱해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오음인지 뒤집어진 모인지 지멘스인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용량은 마이너스 붙죠. 그러니까 8 마이너스 j2의 x가 되는 거죠. xc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이거예요. 이거 임피던스예요. 그런 회로에 100V를 가했더니 10A 전류가 흘렀대요. 그러면 이 임피던스는 얼마예요? 10A가 흘렀고 100V가 됐던 얘기죠. 이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피던스는 얼마다? 10이다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X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들어오겠어요? 6대 8대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딱 알면 요게 10이니까 이게 8이니까 6이거든요. 바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죠? 8 마이너스 j2의 x는 10이 되는 거죠. 여기서 x값을 구하는 거예요. 크기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크기만을 보는 거니까 8의 제곱에 x의 제곱은 10이 되는 거죠. 양변을 어떻게 해요? 제곱을 해야 루트를 베낄 수가 있겠죠. 8의 제곱, x의 제곱은 10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값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항해야겠죠. 그러니까 x의 제곱은 얼마예요? 10의 제곱에 마이너스 8의 제곱이 될 거고요. 다시 제곱을 베껴야 되겠죠. 제곱을 베끼려면 양변을 루트 씌워줘야 되겠죠. 루트 씌워주니까 10의 제곱에 8의 제곱이 될 거고요. 요거 계산기 누르면 6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대 8대 10 6대 8대 10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몰라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해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겠죠. 자, 지금 하는 문제들은 기본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모르면 질문하셔야 돼요. 자,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어요. 그런데 R 대 X의 B가 루트 2분의 1이래요. 회로의 역류를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거 이렇게 보면 되죠. 직각삼각형을 그려보고요. 여기 세타가 되면 R이면 여기가 루트 2가 된다는 거죠. X면 R이 2고 X가 1이란 얘기죠. 비례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 R 대 X의 B가 이거라면 세타라고 하는 각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세타라고 하는 것은. 세타라고 하는 것은 아크탄젠트 밑변분의 높이죠. R분의 X잖아요. 이거거든요. 얘가 몇 도인가를 찾아내면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런 방법 안 해도 돼요. 몇 도일까요? 아크탄젠트 루트 2분의 1. 계산기 누르세요. 아크탄젠트 1 루트 이렇게. 그럼 누르면 세타가 나와요. 디그리니까 35.26도죠. 이게 35.26도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역류를 구하라. 코사인 취하면 되겠죠. 코사인 35.26도 0.82가 나와요. 35.26도를 하면 0.82가 돼요. 여기서 0.82 찾으세요. 2분의 1은 아니죠. 얘도 아니죠. 둘 중에 하나예요. 2분의 루트 3은 0.866이거든요. 계산기 눌러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아니거든요. 이게 답일 확률이 높죠. 해보세요. 루트 누르고요. 요게 루트 2분의 루트 3이었나요? 루트 3분의 루트 2였나요? 루트 2고 루트 3이었나요? 0.8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0.8이에요. 결국은 보기 중에서 골라 찾는 방법은 계산기 눌러 찾는데요. 딱 얘는 아니잖아요. 얘는 0.5고 0.577이고요. 0.866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 3번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눌러보면 0.8이 나오는구나 그러고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쉬운 거예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계산은 물론 여러분한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본을 하는 사람은 기본으로 풀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역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전압이 주어지고 그랬더니 전류가 흘렀어요. 그랬더니 역률이 얼마니에요. 그러면 이거 갖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뭘 구할 수가 있어요?
전류 알고요. 전압 알면 오음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임피던스거든요. 임피던스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임피던스는 얼마가 되죠? 전류가 30 플러스 J의 10이라는 건 알고 있죠. 전압은 40 플러스 J의 30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죠. 이거 끝이에요. 이걸로 끝이에요. 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40 플러스 30이죠. 다음에 전류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30 플러스 10이죠. 끝. 이것만 구하면 돼요. 구하면 각도가 나와요. 지금 이거는 각도가 안 나왔잖아요. Shift 2번, 3번 누르면 각도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18.43도예요. 2분의 루트 10이고 얘는 2분의 루트 10이고 18.43도예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크기가 아니에요. 뭐만 알면 돼요? 각도예요. 왜냐하면 역률은 코사인 각도잖아요. 이 각을 우리는 무슨 각이라고 그랬어요? 역률각인데 역률각. 이런 역률각은 결국 무슨 각이죠? 임피던스 각이에요. 임피던스 각. 그래서 임피던스를 구해서 그 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각도. 계산기 누르면 되겠죠? 자, 각도 구했어요? 계산기 눌렀어요? 얼마 나올까요? 0.949. 간단하죠? 쉽죠? 개념만 알면 돼요. 개념. 이 개념. 그래서 코사인. 사인 세타를 구하라 그러면 사인 18.43 하면 되겠죠. 뭐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이 되니까. 지금 보면 전압이 주어지고요. 전류가 주어졌어요. 똑같은 문제야. 역률도 구하고요. 무효율도 구하래요. 역률도 구하고 무효율도 구하래요. 각도만 구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는 이상한 방법으로 풀어놨죠. 이거는 이제 복소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풀었는데요. 이렇게 안 풀어도 돼요. 이렇게 안 풀어도 돼요. 그럼 어떻게 풀면 되느냐? 임피던스를 구하면 돼요. 4 더하기 J의 2죠. 4 더하기 J의 2. 전압은 80 더하기 J의 60이죠. 이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얼마 나올까요? 끝이죠. 자, 눌렀어요. 좌표 변환하면 되겠죠? 2번, 3번. 나왔어요. 10.3도죠. 요거는 10루트 5에 10.3도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10.3, 사인 10.3 하면 되죠. 그게 답이에요. 코사인 10.3 하면 0.984. 0.984 나오는 거 답이네요. 이 10.3을 찾아내라는 거죠. 얘 무슨 각이라고 그랬어요? 임피던스 각. 이걸 무슨 각이죠? 그게 역률을 나타내니까 역률각이고요. 결국 이만큼에 대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생기죠. 그래서 얘는 위상각이라고, 위상차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생기니까. 개념이에요, 개념. 개념을 알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새로운 어떤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기본 개념, 복소수에 대한 개념. 그 개념이죠. 할 수 있겠죠. 자, 또 보세요. 이런 것이 주어졌어요. 이거예요. 저항은 이만큼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직렬회로라고 그랬어요. 저항과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요게 주어진다면 이걸 뭘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오음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리액턴스 X가 필요한 거예요. X는 얼마죠? 2파이 F. 2파이 50이죠.
주파수가 50이니까 10마이크로죠. 곱하기 10 마이크로니까 어떻게 해요? 10에 마이너스 6승분의 1 해서 이걸 구하게 되겠죠. 이걸 그냥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계산하면 계산기 눌러보죠. 뭐 한번 2파이 파이는 뭐 그냥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시프트하고 주파수 50 그 다음에 10마이크로라 그랬나요? 그럼 10마이크로면 10에 마이크로 마이너스 6승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계산기 눌러보니까 318.31 318.31가 나오죠. 오음입니다. 이건 오음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가할 때 역률을 구하래요. 역률. 그러면 임피던스 구하면 되겠네요. 임피던스는 어떻게 될까요? 역률은 임피던스로부터 나오니까요.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각도만 구하면 돼요. 100에 마이너스 j 의 318.31예요. 즉 각도를 구하려면 100에 마이너스 318.31 이거죠. 얘를 각도를 구하면 돼요. 각도는 Shift 2번 3번 누르면 되겠죠. 각도가 나와요. 얼마죠? 마이너스 72.56. 그러니까 요거는 크기는 얼마냐면 333 나오고요. 뭐 소수점까지 하면 65가 되겠네요. 그리고 각도는 마이너스 72.56이에요. 그러니까 역률 그거는 코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없죠. 72.56이요. 코사인 72.56 이렇게 구하게 되죠. 0. 얼마야? 3이 되겠죠. 각도를 알면 돼요. 각도를 알면 금방 나오죠. 복잡하게 계산 안 해도 돼요. 코사인은 Z분의 R 해가지고 여러분 책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책으로 계산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풀이들이 크게 기본으로 풀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풀어도 돼요. 우리는 각도에 대한 개념만 알면 역률 구하라 하는 문제들은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기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나와도 우리가 기본 개념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만큼이에요. 그랬을 때 C의 단자 전압을 물어봤어요. 자, 이것도 우리는 기본 개념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푸느냐?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이 값을 보고 요것이 오메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겠죠. 요것에 오메가가 377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겠죠. 왜? 항상 사인 오메가 t니까 t 앞에 있는 값이 오메가잖아요. 이해하시죠? t 앞에 있는 값이 무엇이다? 오메가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몰라요? 알아요?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거 보면 오메가 L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오메가 377에 곱하기 1.59예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계산하면 600이에요. 600. 377 곱하기 1.59. 이제 이런 계산은 누가 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3.315 마이크로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J 오메가 C분의 1이에요. 오메가 377 C. C는 3.315. 마이너스 6승이죠. 마이크로. 마이크로예요? 분의 1이에요. 요거 계산하면 얘는 800이에요. 800.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J이고 얘는 마이너스 J인 거죠. 반대잖아요. C는 마이너스 J이고 용량 리액턴스는 마이너스 J, 유도 리액턴스는 플러스 J잖아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세 개를 직렬로 연결했어요. 이거를 직렬로. 그러면 직렬로 연결하면 이런 회로가 되겠죠. 이렇게 세 개를 직렬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200, 여기는 J에 600, 여기는 마이너스 J에 800이고 거기에 전체 몇 볼트를 가했어요? 100볼트를 가했을 때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음의 법칙으로 뭐 해가지고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전압은 저항에 비례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로 보세요. 요거를 하나로 보세요. 그러면 돼요. 요거를 하나로 보면 200 플러스 J의 600이 되겠죠. 그거하고 마이너스 J의 800하고 전압분배가 되는 거예요. 전압분배. 요거 하나하고 요거 하나하고 전압분배가 되죠. 그걸 이용하면 돼요. 전압분배 법칙이 뭐 3개라고 그래서 전압분배 법칙이 적용 못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음하고 전압은 비례하죠. 그게 우리 전압분배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VC라고 하는 C양단의 전압은 이거하고 이거, 즉 200에 더하기 J의 600 하고요. 마이너스 J의 800 하고요. 어떻게 되죠?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하니까 뭐가 올라가요? 마이너스 J의 800이 올라가고요. 전체 전압은 얼마죠? 100V죠. 이렇게 비례의 조건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 계산기 누르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이게 이제 계산이 여기 안 되면 굉장히 머리 아팠는데요. 지금 우리가 계산기가 되니까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800. 얼마나 쉽냐 보세요. 다음에 200 플러스 400, 600인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00 이거죠. 거기에 전체 얼마입니까? 100V라고 그랬죠. 그냥 써주면 돼요. 답 나왔네요. 근데 여기 실수 없으니까 바꿔주면 되겠죠. 바꿔주면 200, 요게 답이에요. 282.84. 얘는 얼마야? 282.84. 각도는 의미 없어요. 왜? 뭘 구하라 그랬으니까? 크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 새로운 이론을 적용한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리액턴스에 대한 개념. 유도 리액턴스, 용량 리액턴스 차이. 그리고 전압을 집어넣었을 때 오음값에 그 전압이 비례한다는 개념. 그 개념이죠. 전압분배 법칙. 자기 거 들어가는 거. 전압분배 법칙. 그래서 이러한 전압분배 법칙이 되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이해되겠습니까? 가능하죠? 어렵지 않아요. 자, 어떤 문제든 다 가능해요. 어떤 문제든. 지금 하는 거로는 충분히 다 가능해요. 자, 보세요. 요거는 R과 L이죠. R과 L이에요. 코일이라고 그랬어요. 코일이라고 하면, L의 코일이라고 하면, 얘는 우리 대부분 직렬이라고 그랬죠. 어쨌든, 저항사와 인덕턴스의 코일에 100V에 60Hz의 교류를 가했더니 20A 전류가 흘렀어요. 그렇다면 L이 얼마냐?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은 코일이라 그러면 직렬이니까 코일에 저항이 4가 있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되고요. 대부분 이런 회로면 직렬 회로죠. 병렬이라는 조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4에다가 더하기 J의 L, 2πfL이죠. 2πfL이잖아요. X. 이 X는 뭐라고 그랬어요? 2πfL이죠. 우리는 L 값 구하는 거예요. 근데 전압을 가했어요. 전류가 이거예요. 그럼 임피던스는 요거하고 요거에 구할 수가 있죠. 임피던스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20에 100이죠. 그럼 얘는 얼마야? 임피던스가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결국 이 5는 얼마야? 이러한 개념이 되겠죠. 즉 X는 얼마야 여기서? 3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3의 과정을 유도하려면 얘를 우리는 크기를 구해야 되겠죠. 5는 4제곱의 x제곱이다. 양변을 제곱을 해줘야 돼요. 5제곱은 4제곱 x제곱이다. 따라서 x제곱은 5제곱 마이너스 4제곱이다. 따라서 x값을 구하면
양변을 루트 씌워주면 되니까 5제곱, 4제곱이니까 3이다. x를 3을 구한 거예요. 앞에서 이런 문제 해봤죠? x를 3을 구한 거예요. 그렇다면 L 값을 구하라. 2파이 FL이잖아요. 2파이 주파수 60, L은 3이잖아요. 이거 전에 해봤죠? L은 얼마요? 8mm 했네요. 3을 2파이 60으로 나눠주니까 8 곱하기 10 마이너스 3승이에요. 그래서 8mm 헨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임피던스 구하는 방법이 있죠. 볼트 암페어 알면 임피던스 오hm 구하고요. 임피던스는 결국 이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X값이 구해지고 X값을 구하면 L값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곱하기 100은 어디서 나왔나요? 물어보면 요게 최대값이죠. 요게 최대값이죠. 그러면 실효값은 얼마야? 100이 되는 거죠. 실효값은 100이 되는 거죠. 왜? 최대값이 141.4면 이걸 루트 2로 나눠줘야 그게 실효값이 되니까. 그런 개념이죠. 최대값과 실효값의 관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00이 나오는 이유는 이게 최대값이 이거기 때문에 얘는 실효값으로 환산하면 100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압분배 법칙에 100을 적용한 거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개념으로서 자꾸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기본 개념이 아니면 그때그때 다른 개념으로 문제를 풀면 문제가 그만큼 풀기가 어려워져요. 우리는 또 이 문제에서 역률을 구하라 그런다면 얘에 대한 리액턴스 X값을 구하는 게 기본 개념이 되겠죠. 주파수가 50이죠. 그러니까 리액턴스 X는 어떻게 돼요? X는 2파이 50에 200에 밀이니까 마이너스 3승이죠. 그래서 역률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임피던스를 구하게 되죠. 임피던스는 50에 직렬이니까 더하기 j2에 2파이 50, 200에 10에 마이너스 3승이죠.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니까 지금 그대로 둔 거죠. 얘를 구하면 돼요. 얘를. 이 임피던스잖아요. 임피던스. 얘는 50에 그렇게 돼 있죠. 더하기 요거 2파이에 이렇게 하면 되겠나요? 50에 됐죠? 200에 10에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 허수입니다. 그러면 는 하면 이래 나오네요. 자, 시프트 2번 3번 51.49도가 나오네요. 80.3에 그러니까 역률 코사인 51.49 이거 하면 되겠죠. 코사인 51.49 누르면 0.623 0.62 약 62.3% 이렇게 찾는 거죠. 계속 똑같은 이야기죠. 계속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연습이죠. 어때요? 쉽죠? 네,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